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는 120쪽입니다. 생활 속 수학 1번. 올해 태어난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를 대비해 500만 원을 7년 만기 연리 2.5%의 정기 예탁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연리란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하죠. 1년에 2.5%의 이자를 받는 정기 예탁에 넣었습니다. 500만 원을 7년 동안 예탁하기로 하고, 그러면 1번 500만 원의 2.5%는 얼마입니까? 네, 500 만은 0 4개죠. 이것이 500만 원이고 수학에서는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는 퍼센트의 기준이 100이죠. 전체 100 중에서 2.5만큼이다. 그래서 100분의 2.5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소수가 없게 하려면 2.5가 10배 되면 2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10을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10을 곱하면 100에서 0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2.5는 1000분의 25와 같은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를 없애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000을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3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0과 25를 곱하면 되겠네요. 5000 곱하기 25. 그러면 얼마 되나요? 5 곱하기 25. 네, 25 곱하기 5죠? 5, 25. 2 올라가고 5. 5, 20에 네, 125예요. 그 다음에 0 3개. 그래서 500만 원의 2.5%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7년 동안 모은 이자는 모두 얼마입니까? 7년 만기라고 했죠. 7년 동안 예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12만 5천 원 곱하기 7년이므로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5 곱하기 7. 네, 여기다 해볼까요? 7, 5, 7에 35, 7이 14, 17, 7이런 7에 1 더하면 8, 그러면 875에 0 3개 붙여줘야죠. 그래서 7년 동안 전체 이자는 87만 5천 원입니다. 87만 5천 원. 그러면 3번. 만기 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금이 500만 원이었죠. 더하기 이자가 87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더하면 5, 7, 8, 5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은 87만 5천 원이죠. 5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숫자를 읽을 때는 4자리씩 끊어 읽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3자리씩 점을 찍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587만 5천 원. 500만 원을 연리 2.5%로 7년 동안 정기 예탁에 맡기면 7년 후에 587만 5천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121조. 오늘은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맨날 주식 나오죠. 누구는 주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식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내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세요. 주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용어를 안다.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네,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증권사,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의 수수료, 그 다음에 세금이 있죠.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야 되겠죠.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그러면 생각 열기. 정원 씨는 500만 원으로 주식을 구입하려고 증권회사를 찾았습니다. 주식을 구입하려면 증권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은행 가서도 은행 계좌를 만들듯이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나에게 부여되는 번호가 있죠. 계좌 번호가.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라 하고, 팔 때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에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수료를 내고 주식 거래를 하려면. 그러면 122쪽에서 네,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22쪽 1번 500만 원의 0.01%는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밑에는 전자계산기로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500만 원, 500, 그 다음에 만은 0,4개죠. 그래서 500만 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만 원이에요. 500만, 그 다음에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라고 했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0.01을 그대로 계산기에서 치시면 되고, 퍼센트도 계산기에서 치시면 네, 계산 결과가 딱 나오겠죠. 여러분 전자계산기 옆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전자계산기 말고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있어요. 500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500만 원이 되죠. 곱하기 0.01%는 우리 퍼센트의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100 중에서 0.01입니다. 이것을 소수 없이 바꾼다면 0.01, 얘가 100배가 되면 1이 되겠죠. 예, 한 칸, 두 칸 오면 100이에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소수점이 여기로 와서. 그러면 이것도 100배가 되려면 분자 분모 같이 10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0 2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면 0 4개, 0 4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00과 1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이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의 0.01%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500. 그 다음 2번. 네, 이자 3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15.2%라고 할 때 이자 소득액을 계산해 봅시다. 네, 30만 원에 15.2%예요. 그러면 전자계산기에서는 30 치시고 0 4개 하면 3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곱하기죠. 곱하기
15.2%. 전자계산기에서 15.2 치시고 퍼센트 치시고 등호 누르시면 계산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30 하나 둘 셋 넷 30만원 곱하기 15.2% 퍼센트의 기준은 100이고 이것이 15.2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점이 한 칸만 가면 125가 되겠죠? 10배 해주는 겁니다. 10배 해주면 152. 그러면 분모도 10배 해줘야 되겠죠? 100에서 10배면 0 하나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1000이니 여기서 0 3개 주면 되겠죠? 그러면 300 곱하기 152 하면 되겠습니다. 300 곱하기 152 그럼 얼마 될까요? 152 곱하기 3 2, 3은 6 3, 5, 15 15 3일은 3에 1이면 4 그래서 456에 0 2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45,600원이네요. 45,600원. 예, 이자 30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2%는 45,6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전자계산기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3쪽. 네, 주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이란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돈을 이루는 단위로 그러면 주식이 뭐 한 개면 한 주라고 하고 두 개면 두 주, 뭐 100개면 100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표현을 하고 주주의 출자에 대해 교부하는 정서이다.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한 주 사고 싶다. 그럼 한 주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을 주고 한 주를 삽니다. 그러면 나는 주주가 되겠죠. 주식 한 주를 산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주주의 출자라는 것은 A 회사에 내가 10,000원을 투자를 한 거죠. 출자를 한 거예요. 출자에 대해서 교부하는 정서. 그러면 정서를 주겠죠. A 주식 회사에서 나에게 10,000원짜리 정서를 하나 줍니다. 내가 10,000원을 내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정서를 준다. 그러면 나는 A 회사의 주식을 한 주 10,000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회사에서 정서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거래는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라 하고 내가 10,000원을 주고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10,000원에 매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파는 것은 10,000원의 주식을 샀더니 한 10일 있었더니 주식이 올라갔어요.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15,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5,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겠죠. 이때 주식을 내가 다시 팔면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팔면 5,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겠죠.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A 회사의 주식을 10,000원에 매수를 해서 15,000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5,000원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란 투자자들이 우리가 투자자가 되겠죠.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정권회사가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정권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주식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네, 주식 용어, 시가.
증권시장에서 당일 하루죠. 그날 최초로 시작하는 가격. 그러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 되겠죠. 시가, 종가. 증권시장에서 당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가격. 끝날 때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아침에 시작할 때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끝날 때 15,000원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000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냥 더 놔둘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자에 따른 구분.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죠.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 우리가 산다면 개인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뭐 회사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공의 자금이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돈, 보통은 개인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기관 투자자가 되겠죠. 은행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개인들이 맡긴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거죠. 물론 은행은 수수료를 먹겠죠.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예제 1번,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곳,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증권사가 되겠죠. 2번, 주식을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하죠. 사는 것은 매수,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합니다. 3번, 공공의 자금이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돈, 보통 은행들이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죠. 또는 뭐 증권사들이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개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은행, 기관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124쪽. 1번. 다음은 2020년 3월 어느 날 코스피 증권거래소의 주식 시세표입니다. 예,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어요. 여기서는 코스피 증권거래소의 주식 시세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렇게 시세표가 있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세모증권 주식의 일주당 최종 매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세모증권이면 여기 있고, 네, 일주당 최종 매매 가격이죠. 최종은 끝날 때, 예, 15만 4,400원의 주식이 그날 끝난 거죠. 이것을 최종 매매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일주당. 그 다음에 2번. 가장 가격이 비싼 주식은 어느 것이며 주당 얼마입니까? 가장 비싼 주식이 어디였었죠? 네, 여기가 제일 비싸죠. 네, 여기는 6,090원, 15만 4,400원, 24,600원, 28,000원. 여기는 제약회사죠. 땡땡 제약회사는 52만 9천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격이 비싼 주식은 52만 9천원이었죠.
땡땡 제약회사였어요. 주당 52만 9천 원. 그 다음 3번 전날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어느 것입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여기를 보면 되겠죠? 빨간색은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 올라간 거고 파란색은 아래로 돼 있어요.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빨간색을 봐야 되겠죠? 네, 여기가 올랐어요. 여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22,000원. 네, 전날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네, 땡땡 제약회사였죠. 22,000원 올랐어요. 그냥 여기는 어느 것인가만 물었으니까 얘만 써도 되고 네, 참고로 22,000원이나 올랐다. 그 다음 4번 당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주식은 어느 것입니까? 어디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나요? 네, 거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가 제일 많네요. 이거 숫자를 비교할 때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비교하기가 어렵죠. 이럴 땐 4자리씩 끊어 봅니다. 네, 여기. 그럼 얘는 앞에가 22만이었어요. 여기는 4개 끊었더니 앞에가 7만이었고 여기는 4개 끊었더니 8만이었고 여기는 15만 여기는 4개 끊으니까 0이죠. 그럼 여긴 0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만 비교해도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알 수 있겠죠. 네, 앞자리 만 이상에서만 봤을 때 22만이 제일 큰 수죠.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땡땡생명이죠. 당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주식은 땡땡생명. 보험회사죠. 생명보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